부등식의 영역과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시죠. 자, 어느 회사에서 비누와 치약으로 이루어진 두 종류의 선물 세트 A, B를 만드는데요. 다음과 같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세트 A를 만드는 데는 비누는 6개, 치약은 4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B 세트를 만드는데 하나 만들 때 비누는 3개, 치약은 6개 필요해요. 그리고 각각 한 세트당 판매 이익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는 거죠. 됐을 때 A세트, B세트를 만드는데 하루에 비누와 치약을 비누는 750개까지 쓸 수 있고요. 치약은 900개까지 사용할 수 있답니다. 됐을 때 하루에 만든 A세트, B세트를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판매이익의 최대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하루에 생산하는 세트 A의 개수를 X개, 세트 B의 개수를 Y개라고 한다면 자, 기본적으로 X, Y는 0 이상에 해당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비누의 개수를 우리가 보자면, 자, 세트 A 하나 만드는데 6개 필요했었어요. 그죠? 근데 세트 A X개를 만드니까 6X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트 B를 만드는 데는 3Y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거를 합쳐서 우린 비누의 총 사용량이 750까지가 나다. 그럼 750 이하가 된다라고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같은 원리로 치약의 총 사용 개수를 보자면 4x 더하기 6y일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는 900개까지 쓸 수 있다. 900 이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부등식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이 4개의 공통 범위, 공통 영역을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자면 x, y 둘 다 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좌표 평면상에서는 제1사분면에다가 영역을 표현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이거를 기억. 자, 등호로 생각하고 한번 직선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기억 자체가요. 자,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좋습니다. 이게 기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걸 니은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이 니은이 이렇게 부등식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근데 보시면 y가 더 작거나 같다. y가 작거나 같다니까 이 직선 등호로 봤을 때 우리는 기억 니은을 그린 거고요. 자, 기억 니은 두 직선 모두 아래 영역에 해당돼요. 그래서 기억 아래면서 니은 아래면서 우리는 제1선면인 거 선생님 비금친 영역에 있는 x, y들이 가능한 점들이구나라는 거 영역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 영역 중에서요 우리는 지금 판매이익의 최대값이니까 판매이익을 식으로 한번 세워봐야 돼요. 그럼 보세요. 자, 한 개를 팔았을 때 A세트는 2,000원의 판매이익이 남는데 X개니까요 2,000X가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B세트는 한 개당 1,600원의 이익을 남겨주는데 Y개를 생산했으니까 1,600Y가 되겠죠. 그쵸? 자, 이거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이 영역에 있는 X, Y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그 점 중에 어떤 점을 여기다 대입해야 이 식의 최대값이 나올까? 자, 그걸 접근하는 방법은 이거를 K라고 잠깐 치환하듯이 설정해 보는 거였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어디에? 이 영역에 닿을 수 있도록. 그랬을 때 K의 최대값을 보는 건데요. 이걸 Y는 이라고 표현했을 때 K는 바로 Y절편에 해당되는 값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딱 Y절편은 아니지만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절편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영역을 닿으면서 Y절편이 최대가 되게끔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였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거를 깔끔하게 그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과 같이 그려보시면 돼요. 앞서서 쌤이 이야기했던 거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두 직선이 있었고요. 그 두 직선의 공통 아래 부분이니까 쌤이 아까 영역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 이익으로 식을 세운 게 여기 있죠. K라고 났을 때 기울기를 보시면 이 직선 기울기, 이 직선 기울기 사이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날 때, 즉 이 영역 중에서요. 이 점을 지날 때가 Y절편이 최대가 되면서 이 시계값이 가장 크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자, 주어진 이 직선의 방식 보이시죠? 이 두 직선의 방식 만나는 교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립방정식에 해
구해주시면 x가 75, y가 100이 나오는 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야. 간단한 거니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75,100을 우리가 지날 때, 즉 A세트를 75개 만들고 B세트를 100개 만들었을 때가 판매액이 최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X 더하기 1600Y라는 이 식에다가 X에 75 그리고 Y에 100을 대입하면 최대값 라지 M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2000 곱하기 75 16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더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31만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되었어요?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값은요. 바로 만분의 m이다 라고 했으니까 뒤에 이제 0 4개가 생략되면서 31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31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번 문제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죠. 두 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두 수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루트 2m이 나와 있죠. 자, 이게 바로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안에 있는 2m이 루트를 없앨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2m이 바로 제곱수가 돼야 되겠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m은요. 바로 2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제곱을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그 외 다른 수가 있다면 당연히 제곱수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제곱수가 들어가야만 주어진 수는 자연수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P는 자연수, 즉 자연수의 제곱을 우린 제곱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2 곱하기 제곱수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같은 원리로요. 자, 볼 텐데 세제곱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3m이 세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m은요. 지금 3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3의 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3의 제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수가 있다면 세제곱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q의 세제곱, 물론 q는 자연수일 겁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구나. 근데 둘 다 자연수로 만드는 자연수 m이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과 같은 꼴도 만족하고 다음과 같은 꼴도 모두 만족하는 m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2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가 하나 있어서는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어요. 2 하나가 세제곱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2의 세제곱이 있다면 위에 같은 m꼴 2 하나에다가 요 p가 2면 2의 제곱을 해서 2의 세제곱 되지요. 그래서 이것도 자연수로 만들겠고 2의 세제곱 있으면 자 1로 들어가도 우리는 세제곱수가 되는 거니까 자연수가 되겠고 이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하나로는 안 되고 둘 다 만족하는 건 2의 세제곱이어야 되겠구나. 근데 3은 그냥 3의 제곱이어도 되나? 라고 했을 때 3제곱이 있으면 이걸 만족하고요. 여기서 3제곱은 어떤 수에? 바로 3의 제곱수가 되는 거죠. 3의 제곱은 제곱수니까 위의 조건도 만족해요. 그래서 3은 그냥 제곱이 있어도 위아래 다 만족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외에 다른 수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제곱수이면서 세제곱수인 수, 즉 어떤 자연수의 6제곱수인 수가 있으면 6제곱수는 제곱수로 만들 수도 있고 세제곱수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런 꼴이면 다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꼴은 이런 꼴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알아냈고요. 자, 이제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R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제일 작은 R이 1일 때 M이 바로 최소값이겠죠. 자, 그 최소값을 구해보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의 6제곱은 뭐 1이니까요. 쓸 필요가 없겠고요. 자, 8 곱하기 9, 그래 9, 8에 72. 정답이 바로 7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8번 문제는 1대1 대응과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지요. 집합 x가 1서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요. 함수 f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응관계를 다음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정의역에 1서부터 7까지의 원소가 있는 거고요. 역시나 공역도 x이기 때문에 우리는 1서부터 7까지죠.
자, 그럼 어떻게 대응되는지 대응 관계를 지금 알아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 가조건을 봤더니요. 자, 이미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가 다르면 그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거. 1대1 함수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건데, 자, 보시면 공역도 7개. 자, 원소가 정역도 7개니까 하나씩 대응되면 결국엔 공역과 지역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즉,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이구나. 자, 하나씩 짝이 지어지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나조건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x가 1, 2, 3 이하니까 1, 2, 3에 해당되는 건 주어진 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x에 1을 한번 대입했을 때 등식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좌변이 표현되고 우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죠. 이 등식을 만족하는구나. 그럼 x가 2일 때는요. 또 역시나 주어진 등식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요. 그럼 x가 3일 때 보지요. 3일 때도 역시나 이 등식은 성립하겠지요. 자, 그러면 이 등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6이 되겠네요. 자, 이 등식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예측해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핵심 포인트 잡을 건 이거예요. 결국에는 대응돼서 나오는 함수값 자체가 결국에는 제일 작을 땐 1, 제일 클 땐 7, 1과 7 사이의 자연수로 대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합성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함수값도 보시면 여기다 하나 대응 관계를 더 썼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1에서부터 7까지에 해당되는 수에 대응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셨죠? 이런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보세요. 그럼 이 등식에서 쌤요, 요 세 번째 등식부터 볼게요. 이 좌변에 해당되는 함수값은 결국 1에서부터 7까지 해당되는 뭔가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F3도 역시나 1에서부터 7까지 해당되는 수인데 그 수를 어떻게 조합해야만 이 등식이 성립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F3 함수값에다가 6을 뺐으니까 좀 많이 뺐어요.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근데 이 우변의 값은 아무리 작아도 이 좌변이 대응될 수 있는 아무리 작아도 1보다는 이상인 수에 대응이 되어야 될 거야. 그럼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자면 F3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6이 이항하면 7 이상에 대응돼야만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 되어 있는데 결국 F3이 대응될 수 있는 건 1에서부터 7까지인데 7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F3은 7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F3이 7이어야만 이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그럼 F3에 7 대입해 보세요. 그럼 F7은 자 F3이 7 대입하면 7 빼기 6. 그래서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쵸? 이 두 가지를 알아냈고요. 결국은 이 좌변에 해당되는 F3이라는 게 지금 얼마다? 자, 보시면 바로 1에 해당되는 값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갔죠? 이 세 가지를 알아낸 겁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이제 두 번째 식을 접근할 수 있는데 보세요. 자, 주어진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미 3이 합성함수에서 2를 선택했으니까 2를 제외한 수, 즉 2에서부터 7까지가 가능해요. 그럼 F2에서 4를 뺀 값은 결국에는 이 값이 함수값이기 때문에 1은 이미 가져갔으니까 2를 제외하고 2 이상인 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F2는 말사를 이항하면 6 이상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럼 F2가 가져갈 수 있는 값, 대응될 수 있는 값은 6하고 7밖에 없는데 이미 7은 3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F2가 될 수 있는 건 6밖에 없네 라는 생각.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F2에다 6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F6은 자 F2가 6이니까 6 빼기 4 그래서 2구나 이렇게 대응 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 더 합성함수까지 보자면 자 좌변에 있는 FF2가 지금 뭐가 되는 상황이다? 2가 되는 상황입니다. 까지 이해가셨어요?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또 보지요. 보면 FF1 이 합성함수가 대응될 수 있는 건 1서부터 7까지인데 이미 합성함수 보니까 2라고요. 2는 대응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3 이상의 대응되어야겠구나. 자, 요 값이 3 이상이니까요. F1은 5 이상입니다. 라는 건데 5, 6, 7 중에서요. 이미 6과 7은 대응 관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F1이 될 수 있는 거는 5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고요. 자, 역시나 이 F1자에 5를 대입해 주시면 F5는 F1이 5죠? 5 빼기 3입니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자, 이 파란색부터 볼게요. 3은 7에 대응된다. 라고 했고요. 7은 1에 대응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자, 2는 6에 대응되는 걸 알아냈죠? 그 다음에 6은 2에 대응되는 걸 알아냈어. 그 다음에 빨간색. 자, 1은 5에 대응되는 거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5는 3에 대응되죠.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4밖에 없어요. 근데 4하고 4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국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4는 4한테 가야 돼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F4는 4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값을 구해봐라. F2하고요. F3하고요. F4를 더해봐야 되겠죠? 자, F2는요, 6이 됩니다. F3은요, 바로 우리가 자, 여기네요. 7이 되겠고요. 자, F4는 4가 돼요. 자, 그래서 더해보시면 17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수열의 합과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죠. 그려 보시면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M이 있어요. 그때 L과 M이 X는 N과 만나는 두 점을 AM, BN, X는 N 플러스 1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AM 플러스 1, BN 플러스 1이라고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각형의 넓이가 SN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즉, SN이라는 식부터 우선 구해야만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이 사각형을 봤더니요. 자, 어떤 사각형이에요? 바로 사다리꼴인 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고자 해요. 그러려면 아랫변, 윗변 길이, 그리고 높이까지 설정을 해봐야 되는데 높이는 이 길이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n과 n 플러스 1의 차이니까 높이는 1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랫변은 다음과 같이 체크하면 되겠고, 자, 윗변은 이걸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길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AM, BN의 좌표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선 L과 M의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지난 점만 알고 기울기를 몰라. 그래서 기울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직선 L의 기울기를 A라고 잠깐 설정하고요. 직선 M의 기울기를 B라고 한번 설정해 보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 L은요. 자, Y는 자, A에 마이너스 1,2를 지나기 때문에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정이 가능한 것이죠. 됐고요. 자, 그럼 직선 M도 설정해 볼게요. 기울기 B라고 설정했고요. 역시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다음과 같이 설정이 가능해요. 됐어요. 자, 이제 좌표 설정이 가능하네요. x에 n을 대입했을 때 우리는 y 값이 어떻게 나오냐? 자, 이 x자리에 n을 대입하시면 an 더하기 a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자, bn은요. 바로 x자리에 n을 대입하시면 0, n, 자, bn 더하기 b 더하기 1이 나올 거야. 이해가셨죠? 좋아요. 자, 그래서 길이를 구해보자면 자, an에서 bn에 y좌표를 빼주시면, 즉 y좌표의 차가 이 길이가 되겠죠. 자,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시면 돼요. 자, 1은 소거 되겠고요. an에서 bn을 빼는 거니까 자, n으로 묶어보면 다음 것이 표현 가능하고요. 또 a-b 이렇게 되겠네요. 자, a-b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즉 묶어주시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an, bn 자, 요 3분 길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에 n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y좌표 차를 구해보셔도 되고요. 혹은 an, bn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길이요. 즉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은요. 자, 여기 주어진 n자리에다 n 플러스 1만 대입하셔도 돼요. 그러면 a-b에 n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n 플러스 2 다음과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이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SN, 즉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봐야 되겠죠? 야, 이 아래쪽에다 표현할게요. 자, 그럼 SN은요. 자,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윗변 합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해 볼 텐데 A-B로 묶어보자고요. 그러면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2를 더하니까 2M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게 바로 아랫변, 윗변의 합이고요. 거기다 곱하기 높이 1이니까 생략 가능하죠.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SN에 해당되는 거구나. 즉 n이 변수고요.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조건이요. 자, 쌤 보겠습니다. 자, 그럼 SEK-1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n자리에 EK-1을 대입해 보자고요. 그럼 자, 여기 n자리에다가요. EK 빼기 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4K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시그마 계산 들어갈게요. K가 1서부터 C까지. 자, 2분의 1에 A-B에 4K 플러스 1. 자, 이 계산한 게 115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좋아요. K가 바로 변수이기 때문에 2분의 1 A-B는 자, 시그마 밖으로 빼낼 수 있겠고요. 자,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직접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이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 했을 때 바로 230이 나옵니다. 그럼 등식을 정리해보면 230에 2분의 1 곱하니까 115 A-B가 115다. 라는 걸 통해서 아, A-B가 바로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좋아요. 아, 그래서 우리는 A 빼기 B가 1이니까 다시 한번 요 SN식을 써보자면 SN식은 요 A-B가 1이어서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3이니까 자, 2분의 1 저기까지 주시면 n 더하기 2분의 3 이게 SN의 정확한 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무리 계산 들어갑니다. 자, 주어진 계산이요. 자, 시그마 보죠. 이쪽에다 계산을 좀 해볼게요. K가 1서부터 10까지 돼요. S2K니까 요 N자리에 2K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2K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2는 밖으로 빠지고 시그마 K죠. 시그마 K는 2분의 10에 11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2분의 3을 10번 더해주세요. 그럼 2분의 3 곱하기 10이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110이고요. 계산하시면 15입니다. 따라서 125에 해당되는 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정답 확인 들어갈게요. 따라서 정답은 125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이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죠. 1차함수 fx와 2차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gx가 있는데 h1x, h2x를 봤더니 바로 1차식, 2차식의 합 바로 2차 함수가 되겠죠. 또 역시나 h2x도요. 1차식에서 2차식을 뺀 거니까 2차식이에요. 즉 2차 함수입니다. 둘 다. 그런데 h1x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시면 자, 플러스 gx이기 때문에 gx의 2차항 개수를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꼴이겠죠. 자, 그 다음에 h2x는요. 빼기 gx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 형태일 겁니다. 아, 이런 형태겠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h1x는 바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되겠고 h2x는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되겠구나. 여기까지요. 자, 근데 이제 가나다 조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h1x의 그래프는 x축에 접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가조건을 통해서 h1x는 다음과 같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자, 이렇게 x축과 접한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죠. 그럼 나조건 봐요. h1x 그래프하고 h2x의 그래프는 오직 한 점인 1,9에서 만난대요. 자,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하고 만나는데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 조건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좀 더 구체적인 개형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보세요. 자, x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h1x라는 거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텐데 h1x는 이렇게 x축에 접합니다. 됐죠? 그럼 h2x 위로 볼록 그려볼 텐데 한 점에서 접하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가 접하는 점, 이 점이 바로 1,9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의 기형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혹은요, 또는 또 하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 보세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h1x가 오히려 이렇게 왼쪽에 있고요. 자, x축과 접하게 있고 자, 여기 접합니다. 그 다음에 h2x가 이렇게 자, 좀 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9고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1번, 이거 2번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케이스를 나 조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가나 조건은 확인했고요. 이제 다 조건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부등식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라는 거 의미를 해석하셔야 돼요. h1x가요. h1알파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1x 함수값인데 아, h1알파가 가장 작은 함수값이구나.
이게 함수값 중에 최소값이란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알파일 때 최소값이에요 라는 얘기는 h1x는 바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알파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h2x가 모든 x에 대해서 h2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이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함수값이란 이야기죠. 그죠? 그럼 베타일 때 최대란 얘기니까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베타란 얘기구나. 자, 그러면 이 아래 두 번째 그림에서는 보시면 h1x의 이 꼭점 x좌표 알파, h2x의 꼭점 좌표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1번이냐 2번 그림이냐가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대요. 그럼 알파가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그림 맞는데 2번 그림은 알파가 베타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 첫 번째 그림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다 조건을 통해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알파는 여기 우리 접점이죠. x좌표 1이니까 알파는 1보다 크고요. 자, 베타는 1보다 작구나 라는 대소관계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셨죠? 자, 이제 구하고자 함수값 봤더니 f, g의 각각 함수값을 구해야 되니까 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해봐야 돼요. 이제 구하러 가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gx하고 fx 이제 식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우선 나조건 한번 이용해 보죠. 나조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우리가 교점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죠. 두 식을 연립하면 즉 y 자리에 h2x 넣고 이항해 주시면 h1x 빼기 h2x는 0이다 라는 방정식, 이 방정식 해가 요 x좌표인 1이 되겠죠. 근데 오직 하나 이 접하는 점, 접점 같은 경우는 바로 중근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중근이 1인 바로 방정식이 되겠구나. 근데 h1x, h2x 빼보자고요. 자, fx 더하기 gx에서 fx 빼기 gx를 요 두 식을 빼주세요. 그럼 fx는 소거 되겠죠? gx에서 마이너스 gx를 빼니까 2g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고 양변에 2로 나누시면 gx는 0이다 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가지면서 1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gx는 최고차인 계수가 1인 걸 알고 있으니 이걸 통해 우린 gx라는 식이 x-1의 제곱이라는 식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gx식은 나왔어. 이제 fx식을 구해봐야 되는데 자, h1x를 봐주세요. h1x 봤더니 이건 알파에서 뭐예요? 바로 접한다라는 거. 그럼 h1x는요. 앞서 봤듯이 2차 함계수가 1입니다. 그리고 알파 콤마 0 이게 바로 접점이니까 x-알파의 제곱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식이겠죠. 근데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1,9를 지난다는 걸 아니까 h1 1이 9가 되겠죠. 즉 1-알파의 제곱이 9가 돼요. 그럼 1-알파가 제곱해서 9가 되는 건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그렇다면 자 3일 때 알파 값은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3일 때 알파 값은요 4가 되겠죠. 근데 둘 중에 누군지 알아요. 알파는 1보다는 큰 값인 걸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죠. 알파는 4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h1x에 대한 식이 x-4의 제곱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fx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 중에서 편한 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요 식에서요. fx라는 건 g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h1x에서 gx를 뺀 거죠. 근데 h1x 식 알거든요. 바로 x-4의 제곱이라는 거. gx x-1의 제곱이니까 이걸 빼주면 되는 거죠. 2차항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8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6x가 되겠고 16에서요. 2를 빼는 거니까 15 이렇게 해서 fx식이 나와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베타까지 알아야지 해결이 되겠네요. 그럼 베타를 한번 구해보죠. 그럼 h2x 식을 또 구해봐야 되네요. 자, 보세요. h2x 요 식이요. 자, h2x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fx, gx 빼는 거니까요. f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15였고 여기서 gx인 자, 요 식 전개해서 뺄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4. 자, 표준어 고쳐보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플러스 18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 18이
바로 꼭지점의 좌표구나. 그럼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됐어요. 자,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F 베타라고 했습니다. F 베타라는 것은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 구했으니까요. F 마이너스 2죠. 자, 이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12 더하기 15네요. 그래서 27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G 알파요. 알파가 지금 우리 앞서서 얼마? 4였죠. 그래서 G4의 값을 구하는 거고요. GX식 여기 있어요. X에 4 대입하시면 3의 제곱 9가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27 곱하기 9를 구하는 거니까 243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자,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 정답은 243이 되겠습니다.